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팁앤팁스 시간에는 이평선 가속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가속지표는 어제 강의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강의를 보시고 이평선 가속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이평선 가속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평선 가속지표는 테마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가가 진행하면서 테마 이동평균선이 그려지는데요. 주가가 급한 상승이나 하락을 보여줄 때는 매수 또는 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들어올 때에는 평균값들이 급하게 빠지거나 올라갑니다. 이러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차트 위에 표시하여 주면 주가 움직임의 강도를 더욱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테마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강도를 표시해 보고 있는데요. 이 원리만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가지 보조지표에 다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를 따져볼 때 매수 세력이 이기고 있는가 매도 세력이 이기고 있는가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매수 세력이 이기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상승이 일어나고요. 매도 세력이 이길 때에는 하락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수와 매도가 두 세력이 완전히 동일한 지점이죠. 이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 고점은 내리고 있습니다. 저점도 내려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변화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살짝 각도를 꺾게 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버립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서서히 내려오던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매도 우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정 기간 매도 우위 상태를 지속하다 아래쪽에서 매수 세력의 반발이 일어남으로써 이 우위는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차트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데요. 중립 상태에서 매도가 출현하고 매도 우위 상태로 갔다가 다시 매수가 나타나고 중립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 진입을 한번 한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꺾일 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시작할 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급해지는 각도 강화가 일어날 때 들어갈 것이냐. 가장 빠른 자리인 1번에서 진입을 한다고 봤을 때 1번에서 진입하고 2번쯤 내려간다고 보면 2번에서는 진입이 좋았구나 하고 OK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은 1번에서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조금은 더 보수적이다 그러면 2번에서 각도가 흘러내리는 걸 보고 여기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진입하겠죠. 진입을 하게 되면 3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익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은 본격적인 수익은 이 3번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3번이 발생하는 규칙이 하나 있죠. 모멘텀과 모멘텀 사이의 간격이 멀어야 수익이 발생한다입니다.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고 상방 모멘텀이 발생함으로써 이것은 이것은 끝이 되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으면 멀을수록 큰 수익이 잡힙니다. 1번에서 진입을 했던 2번에서 진입을 했던 이 3번이 있어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진입 안하고 3번에서 진입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차트 중간 부분에 등락장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등락장을 보면 모멘텀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긴 모멘텀 수익 구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1번이나 2번에서 자주 진입하다 보면 수익은 작고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파동 안에서의 매매를 금지하죠. 조금 더 큰 파동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속이 발생되는 이 지점에서 본격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강세 구간을 차트에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할 때 그렇죠, 욕심이 있죠. 조금이라도 높은 지점, 여기서 매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조금이라도 낮은 지점에서 매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람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서 잡을 수는 없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서 잡으면 여기가 그 다음 최선이고요. 또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강세 구간 안에 들어와서 매도를 시도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 제로, 이 리스크 제로 매매법 한번 강의 있었죠. 리스크 제로에 가깝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손실은 줄이고 누적 수익은 자꾸 키워나가야죠.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손실은 적게 하고 누적 수익은 자꾸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것을 달성하려면 리스크 제로에 가까운 손실을 줄이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등락 가속도 지표를 이용해서 재밌는 차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락 가속도가 나오는 구간의 점들을, 아까는 이평선 위에다가 점을 찍었죠. 이번에는 캔들에 직접 그 색상을 올려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하락 구간이 되겠죠. 하락 가속 구간입니다. 예. 지금 조금 작으니까 좀 차트를 좀 키워볼게요. 캔들 위에다 표시하니까 더 멋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홀딩할 수 있습니다. 이 홀딩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예. 이 홀딩이 수익하고 그대로 직결이 되는데, 홀딩 잘못하면 손실이고 홀딩 잘하면 수익이고, 이게 아주 양날의 검입니다, 홀딩이. 하지만 이거 여기서 시작해갖고 진입 오케이 딱 잘 들어갔을 때 이 흔들림, 그죠? 살짝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이런 거 있죠? 예. 여기도 빨강 상승으로 표시됐지만 주가는 내려가요. 그럼 이거 진입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측으로 이동해 가면서 보면 요런데 요런 구간이 뭉쳐지는 구간 있죠? 이거는 대응이죠. 예, 못 올라가면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근사한 구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조금 더 우측으로 가보면요, 요건 대응해야 되고요, 요것도 대응해야 되고요, 요것도 대응해야 되네요. 요것도 대응이고요. 웬 대응이 일이 많죠? 요것도 대응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벌어집니다. 이것도 좀 멋있죠? 멋지죠? 이렇게 끝났네요. 이동평균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약한 각도를 만들 때에는 신호가 안 나타나다 각도가 급해지는 여기서부터 쭉 가져가서 다시 각도가 줄어드는 여기까지 그대로 들고 갑니다. 이쯤 되면 뭔가 좀 허전한 게 하나씩 보이죠? 과연 이런 기울기가 약한 곳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가? 충분한 각도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도 등락이 발생합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요. 이거 대응이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거 대응해야 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대응. 이거는 적은 손실 또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대응해주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은 손실로 마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됩니다. 여기서는 매매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그러면 남는 것이 어딨죠? 여기 남고요, 여기 남고요, 여기 남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권장하는 사항은 이거면 충분하다. 이만큼이라도 먹자. 이런 구간도 못 찾아내고 이런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도 못 만들면서 쓸데없는 이익에 대한 욕심, 그런 건 버리자. 방금 들으신 이 소리는 핑크캣이 주식 매매하면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되뇌이고 되뇌이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전초현상, 신호죠. 반전한다는 신호. 여기에서 들어가고 싶은 욕심 끝없이 생기는 건 핑크캣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 버립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표 변환을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꺾은선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상승 중에는 같은 꺾은선이 올라가고 신호가 없을 때는 수평으로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를 쓰면 요 추세선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습니다. 이 수식 살펴보시고 추세선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평선 가속지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속도가 왜 필요한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가속을 바로 이해하신다면 진입과 청산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용한 이평선 가속지표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